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정TV 운영자며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삼균학회 운영자 조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정TV는 올바른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저와 많은 학자분들, 후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 국민의 주권과 균등한 나라를 위하여 큰 뜻과 정신을 남겨주신 조소왕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고자 하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조소왕 선생의 삶과 정신은 우리 결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생은 온갖 풍찬 노숙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독립운동과 균등한 세상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삶과 정신은 우리 결의의 마음속에 온전히 삼균주의로 남아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방략과 균등사회를 지향한 혁명적 이념으로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모든 차별의 구조를 극복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권리를 균등하게 향유함은 물론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한 인식과 실천을 통하여 전체 인류가 평화롭고 고루 잘 살 수 있는 세계 일가의 형성을 기대한 정치 철학이며 균등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복 후 임시정부에 활동한 조소왕은 삼균주의 청년동맹과 삼균주의 학생동맹을 결성하여 삼균주의에 기초한 국가건설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독립의 아버지요 헌법의 아버지며 임정의 최대 이론가 또한 문필혁명가요 대철학자이신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와 독립운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항일 자주 의식의 형성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1887년 4월 8일 경기도 교화군 현 파주군 원릉면에서 부친 이화제 조정규 공과 모친 박필량 여사 사이의 6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본명은 용훈, 자는 경중, 아호는 소왕이었는데 통명으로 사용하여 본명과 같이 불려지고 있으며 이미 신동으로도 소문이 자자하여 1892년 6세부터 정삼품 통정대부 조부 조송룡 공의 문화에서 한문을 수학하면서 사설을 독성, 시전, 서전을 독려하고 작시, 시부표에 몰두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 무렵 마청, 조용하는 일찍 개합파가 되어 1896년 독립협회를 지지하여 아우 조소왕에게 독립협회의 취지와 활동을 설명해 주어 조소왕을 감복해 했으며 형의 영향으로 개화와 서양 지식에 일찍 눈을 뜨게 됩니다. 1902년 성균관의 최연소자로 입학하였으며 수학 중 역신 이하영의 매국 음모를 막기 위하여 신채호 등과 제휴하여 성토문을 만들어 성균관 유생들을 격동하여 항의, 규탄하기도 했으며 이후 1904년 성균관을 수료하고 7월에 황실 유학생에 선발되어 도일 도쿄 부립 제1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조소왕은 1905년 을사조약에 체결되자 도쿄 유학생들과 같이 우에나 공원에서 칠충신 추모대회와 매국적 및 일진회의 매국 행각 규탄대회를 열어
일제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해 12월에는 도쿄 부립-제일중학교 가츠우라 교장의 일제의 한국 침략의 필연성을 말하자 이를 즉각 반박하게 이르게 되어 이로 인해 퇴학 처분이 되었으나 일본 문무성의 권유로 이듬해 복학되었고 1906년 도쿄 유학생 친목단체인 공수학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여 배일 독립운동을 곡치하고 평의원 겸 회보 주필로 활동하게 됩니다. 1907년 미국으로부터 귀국하는 도중에 도쿄에 기착한 안창호를 만나 시국 문제를 토론하고 국내의 국채보상운동에 호응하여 도쿄에서 단연 동맹을 조직도 하고 또 그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어서 정칙학원에서 영어를 전수한 뒤 그 이듬해 메이지 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이 무렵 조수왕은 학교에서 외국어, 일어, 영어와 법률을 배우는 등 1904년에 대한 제국의 주독 공사관 참사관으로 있는 마청 조용화가 베들린에서 보내준 손문정과 고리키의 작품을 비롯 강유, 양계초, 다인 등 동서양에 걸친 저명 인사의 정치, 철학, 역사, 종교 등의 많은 양의 책을 정독하게도 됩니다. 또한 형 조용화가 1906년 독일로부터 기로해 도쿄에 들러 아우 조서왕과 상봉하기도 합니다. 형의 영향으로 더 한층 개화와 서양 최신 추세의 눈을 돌리게 되었고 기독교에 입교함으로 민족주의의 사상을 국제적인 사상과 비교하면서 체계화시키는 나가는 시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또한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병훈, 장윤환 의사의 일제 앞잡이 스티븐스 처단 의거를 계기로 도쿄 유학생들과 항일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어서 1909년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의 각 단체를 통합한 대한흥학회를 창립하여 회지의 주필이 되어 국내 신문 및 학회 등과 호응하여 배일 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1910년에는 한국이 일제에 강제 병탄되자 한일 합방 성토문을 작성하여 국내의 윤치호, 김규식 등에게 전달하고 비상대회의 비밀 소집을 도모하다 외경에 사전 발각되어 구궁당하며 많은 고초와 감시 대상으로 외경이 늘 감시하기도 합니다. 1911년에는 조선 유학생 친목회를 창립하고 회장이 되어 활동하며 이때 함께 유학하던 안재홍, 송진우, 김성수, 조마식 등과 서로 교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당시 도쿄에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동맹회를 결성하는 등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조수왕은 그들 중 대개도 이지타오 등과 교류하면서 한중 두 나라가 처한 공동 관심사의 문제와 연대 의식에 관하여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조수왕의 한중 유대 강화는 이때 그 기반이 잡혀진 것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1912년 조수왕은 조국이 일제에게 강탈당한 형세를 극복하여 항일 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중국으로 망명을 계약하였으나 실패하고 체포됩니다. 또한 이때 조수왕은 일본 유학 8년 동안의 일기 동류약초 5권을 남겼으며 그의 대학 졸업 후 귀국하여 경신학교 양정우숙 대동법률 전문학교에서 교pon을 잡았으며 이미 일본 유학 때부터 국권 상실에 대하여 보였던 국권 회복 의지와
이에 앞서 마청, 조용하의 망명에 자극되어 중국 상해의 신규식 등과 연락을 취하고 망명 계획을 추진하여 조소왕은 1913년 북경을 거쳐 상해로 망명하게 됩니다. 중국 망명과 초기 독립운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명 즉시 조소왕은 신규식, 박은식, 홍명희 등과 동제사를 박달학원으로 개편, 창설하여 청년 혁명가들을 육성하고 또 그의 조소왕은 친분이 있었던 중국 혁명지사 다이지타오 대개들을 비롯하여 진가부, 황각 등과 신하 동제사 반일 대동당을 결성하며 이후 중국에서의 항일 독립운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1915년 조소왕은 국내외 동포의 대동단결과 민족의 종교적 단결을 목적으로 육성교라는 구국 종교를 창안하였는데 이것은 당군의 독립사상, 석가의 자비재중, 공자의 충소일관, 소크라테스의 지덕합치, 예수 그리스도의 애인여기, 마호메트의 신행필용을 연결하여 육성 일체화를 시키고자 한 육성교입니다. 즉 이는 조소왕의 민족 단결을 위한 기본 사상이었던 것이고 또 그의 국내 공작차 입국을 시도하여 만주 안동에 왔다가 외경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된 후 연금되었다가 1916년에 다시 상해로 탈출, 망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상이 바탕이 되어 조소왕은 1917년 7월에 상해에서 독립운동계의 국내외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동단결 선언을 기초하여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명의 명의로 발표하고 각계 인사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 선언문은 주권 재민론과 대동사상에 기초한 선구적인 독립선언이며 그 강령에는 독립과 평등은 성스러운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해외 각지에 현존하는 단체는 대소를 막론하고 규합 통일하여 유일무이한 최고기관을 조직하고자 제청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을 제정하여 민정에 부합된 법치를 실행할 것과 국민적 외교의 실행을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사상을 피력하게 됩니다. 이는 조소왕이 임정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화제에 입각한 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임정을 수립하였고 계획한 이 대동단결 선언의 제2 제창은 독립운동의 이념의 의지가 처음으로 공론으로 표명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해 조소왕은 장차 만국평화회의에 출석할 준비로 한국 독립의 역사적인 주권불멸론, 주권민유론, 최고기관 창주의 필요성 등을 한국 독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취지서를 작성하여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하는 국제사회당 대회에 조소왕이 긴급히 창당한 조선사회당 명의로 한국 독립 문제를 의제로 제출하여 이를 정식 의제로 삼게 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발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게 된 계기입니다. 소왕의 독립운동은 대동단결 선언에 이어 1918년 국내외 동포의 대동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 동북지방 길림에 가서 김자진 등과
대한독립의금부를 조직하고 그 부주석에 선임되는 등 이듬해 2월에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하여 김규환, 박찬익, 이동영, 안창호, 이시영, 신규식 등을 비롯한 당시 해외 거두 저명한 민족 독립운동자 39명의 명의로 발표한 된 것입니다. 이 선언서는 세계대전 종결 후 국제정세 변동을 포착해서 독립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가장 앞선 것이며 이 선언서는 일제 포악함과 인류 평화에 미치는 위험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자주 독립의 민주국가 건설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항구적 동양 평화와 국제 공도를 이행하여 합리적인 투쟁을 하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방략으로서 한민족 독립의 당위성과 육탄 혈전함으로써 독립을 완성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와 각오를 나타내고 이를 세계에 선포한 것이며 국내외 일제 침략에 대한 대일 투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선언서이며 독립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국외 특히 중국 본토 및 동삼성 지역을 주무대로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민족 지도자 다수가 참여한 선언으로 3.1운동과 임정수립 이전의 민족 연합 형태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는 선언서를 기초한 조소왕의 삼균지의 원형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를 즈음해서 조소왕은 1919년 2월 상해 신규식의 밀명으로 신한청년당원으로 도쿄에 파견, 잠입하여 조소왕은 일본 유학 시절 학생들 사이의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하여 유학생들의 권리를 고취하여 28 독립선언서의 계기를 조성, 그들의 독립운동을 지도하게도 됩니다. 이는 3.1 독립선언서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반영되어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3.1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조소왕의 초기 항일 독립운동은 조소왕의 임정수립의 참여와 한국 민족운동의 이념, 즉 삼균주의를 체계화시키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 TV는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역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또 사학하시는 분들 또 후손들과 함께 출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